네, 안녕하세요. 창필주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가격대를 잘못 잡아서 폭망하는 초보 창업자라고 지어봤어요. 이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. 이게 가격대라는 거에 대한 기준 자체를 너무 모르고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사례들을 몇 가지를 좀 해서 우리가 파는 음식이나 우리가 준비하는 이런 메뉴들을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될까? 여기에 대한 좀 힌트가 되셨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. 내가 지금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, 지금. 근데 그 회사에 점심 식대로 8,000원이 나와. 근데 내가 그 8,000원을 들고 점심 먹으러 지금 나갔단 말이에요. 근데 나갔는데 진짜 엄청 가성비 좋게 막 메뉴가 막 10개 이상씩 나오는 진짜 가성비 좋은 한식 뷔페가 6,000원이고 그 옆집은 뭐 그냥 우리 뭐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뭐 돈가스 집이라고 해요. 막 단품 돈가스를 팔아. 근데 뭐 적당히 좀 깔끔한 집이에요. 그래 놓고 거기 돈가스를 8,000원에 팔아. 그러면 어디 가실 거예요? 8,000원짜리 식대가 있어, 내가. 근데 8,000원짜리 식대가 있는데도 나는 6,000원짜리가 더 사랑스러워서 난 2,000원을 더 싼 걸로 먹으러 한식 뷔페를 간다. 뭐 이렇게 하시나요?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식대를 다 쓰기 위해서 8,000원이라는 금액에 딱 맞추든가 아니면은 뭐 500원, 1,000원 정도 더 자기 돈 써가지고 조금 더 프리미엄하게 즐기려고 그렇게 점심을 즐기려고 하지 가성비 넘친다고 2,000원 손해보면서 6,000원짜리로 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. 그러면 6,000원짜리 식당은 누가 갈까요? 식대가 아니라 일당이나 뭐 수당을 받는 그런 프리랜서 분들이 가겠죠. 뭐 택시 기사님들일 수도 있고 뭐 공사장의 뭐 목수 사장님들, 뭐 인테리어 기사님들 뭐 그런 분들이 가겠죠. 그분들의 목적은 외식이 아니라 그저 내 몸에 들어가는 그 영양 있고 가성비 있는 식사 그 자체가 목적인 겁니다. 근데 우리 식대도 8,000원인데 옆에 회사 식대도 8,000원이야. 그리고 그 옆에도 또 8,000원이래. 그래 놓고 딱 내려와서 밥집을 딱 보는데 주변을 딱 둘러보는데 8,000원짜리 파는 집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8,000원짜리 김치찌개집, 8,000원짜리 생선구이집, 8,000원짜리 돈가스집, 8,000원짜리 뭐 부대찌개. 그래서 우리는 맨날 메뉴를 골라야 돼요. 이 8,000원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데 8,000원짜리 집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어디 가서 먹지? 이렇게 맨날 고민을 합니다. 그리고 8,000원짜리 집들끼리 그 8,000원짜리 식대를 가진 그 손님들의 간택을 받기 위해서 손님들을 기다리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희한한 거는 그 8,000원짜리 집들 중에서 12,000원짜리를 파는 그 부대찌개집 사장님은 정말 시크하게 항상 만석을 채우세요. 그리고 그 옆에 있던 8,000원짜리 부대찌개 같은 메뉴를 파는 8,000원짜리 부대찌개집 사장님이 그 광경을 보고서 되게 희한하게 생각을 합니다. 12,000원짜리를 팔긴 하는데 그 12,000원짜리 부대찌개집이 8,000원짜리는 우리 집보다도 별로 그렇게 나은 게 없는데 왜 저 집은 사람이 저렇게 많은 거야? 왜 가성비 넘치는 우리 집은 안 오고 왜 저 12,000원짜리는 왜 되는 거야? 기껏 해봐야 기껏 해서 12,000원짜리가 8,000원짜리 집보다 좋은 거를 하나하나 좀 찾아보게 되면은 기껏해야 쌀밥이 윤기가 좌르르한 게 먹음직스러운 거? 뭐 그 정도? 아니면 햄이 좀 더 우리 집보다 조금 더 좋은 거 쓰는 정도? 그리고 과거에 어디 어디 TV에 나왔었다? 뭐 이런 정도? 그리고 그래도 서로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이야기가 좀 잘 들릴 정도로 테이블 사이가 조금 더 멀찍하다는 정도? 내 경쟁자인 12,000원짜리 부대찌개집보다 훨씬 더 양심적으로 장사한다고 믿고 있던 그 8,000원짜리 부대찌개집 사장님은 매일 이상해야 하는 거예요. 이거 뭐가 문제야? 난 4,000원이나 더 싼데.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주변에 12,000원짜리 밥집이 그 부대찌개집 하나밖에 없는 거야.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살짝 만약에 그냥 내가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손님 비스무리한 손님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평소보다는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걸 먹고 싶다. 내가 지금 그런 심리 상태예요. 아니면은 좀 오늘 좀 누구랑 얘기하고 싶어. 그래 단둘이 좀 얘기 좀 하고 싶어. 좀 덜 시끄러운 데서. 뭐 그런 사람이라든지 어쨌든 평소보다는 조금 더 신경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쯤 가는 곳이 모두 다 이 12,000원짜리 부대찌개집을 가는 거죠. 8,000원짜리 부대찌개집의 경쟁 상대는 12,000원짜리 부대찌개집이 아니라 사실상 그냥 밥 때우는 사람들 그 니즈에 맞게 준비한 8,000원짜리 메뉴를 보유한 그 모든 집인 겁니다. 예전에 양식을 주제로 창업하겠다는 그 청년 사업가가 성수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1층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한 말이 있었어요. 엄연히 그 건물은 오피스 건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근무하는 건물이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. 우리 손님들은 이 건물에 없습니다.
절대 이 건물에서 근무하는 이 사람들의 니즈에 맞추다가는 우리는 폭망할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그 건물에 사는 사람들의 식대가 8,000원이었는데 그 식대로는 절대 먹을 수 없게끔 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인 15,000원이라는 금액을 파스타 금액으로다가 메뉴 가격을 정했습니다. 그러자 정말 그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뭐 밥 때우러 올 일이 없는 거예요. 그곳을. 근데 그 건물에 있는 사람은 오진 않지만 그 옆에 동네 사는 사람이든 뭐 다른 동네에서 오든 어쨌든 외식을 즐기려고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안 오는데 그 옆에서 오는 거죠. 급기야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서 그 동네 사람들조차 평소에 먹을 때 오는 게 아니라 뭔가 외식을 하거나 뭔가 좀 특별한 날 뭔가 손님들이 오거나 오늘은 좀 돈 좀 쓰고 싶어 그런 식사를 할 때 그곳에 오게 된 거예요. 경쟁자가 없는 가격대로다가 브랜딩을 입혀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평소보다 좀 다르게 먹고 싶을 때는 저 집 가야 돼 이런 인식을 심어주게 된 겁니다. 그게 바로 그 성수동에 있는 양식집의 성공 스토리였어요. 얼마 전에 실력 있는 외식 사업가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원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. 음식의 원가 있잖아요. 그 코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돈가스 집이었는데 돈가스 원가를 25%로 잡았다고 하더라고요. 다른 매장이나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들 진짜 35%, 40%에 육박하는 집들 허다한데 돈가스 원가를 30% 밑으로 잡았다고 하길래 제 입장에서 엄청 멋있는 거예요. 와, 그렇게 단가를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먹게끔 잡은 거야? 진짜 이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다. 그래서 메뉴판을 딱 보니까 돈가스 세트가 아니라 단품으로 파는데 11,000원에 팔더라고요. 거기에 모밀이나 우동 같은 걸 막 끼워 팔면 그냥 13,000원. 근데 그곳에 오는 누구도 그 가격 가지고 뭐라고 하잖아요. 그곳은 이미 제주도에서도 유명하고 백화점이나 프리미엄 푸드코트에서 이미 줄 서서 먹는 집이기 때문에 그냥 저 집은 저런 집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뭐 우리가 보통 길거리에서 보는 뭐 미소야나 뭐 이런 국수나무 이런 8,000원에 가성비 있게 팔고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. 얼마 전에도 안동국수 브랜드거든요. 안동국수 브랜드인데 거기에 대표님하고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. 뭐 정확한 브랜드명은 얘기를 안 할게요. 어쨌든 안동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쓴 브랜드들 되게 많잖아요. 어쨌든 그 국수 브랜드 코스트가 25% 미치라는 거예요. 그렇다고 이건 원가가 싸서 이건 사업적으로 되게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진짜 꿈의 코스트죠. 저 고급 국수집은 원래 10,000원에 팔어 뭐 이렇게 브랜딩이 돼버린 거죠. 그 옆집은 미친 듯이 자기 마진 쥐역 짜면서 진짜 사골 육수에 멸치 육수에 직접 면까지 뽑아가지고 7,000원에 파는 그 달인이라고 불리는 아저씨는 억울해 미칠지 모르지만 손님들은 그걸 이해할 겨를이 없습니다. 그냥 누가 오면은 가성비로 북적이는 사람들 때문에 막 북적북적 거리는 7,000원짜리 집이 아니라 그래도 살짝 고급지게 유명한 10,000원짜리 뭐 그 국수집, 그 고급 국수집을 데려가야지 뭐 이렇게 브랜딩화 돼버린 거죠. 어제 만났던 강남역 클라스라고 하는 이름의 유튜브도 운영하면서 15개 매장에 그 순댓국집을 운영하는 대표가 하는 그 가게를 제가 갔단 말이에요. 근데 거기 순댓국 한 그릇 가격이 10,000원이에요. 순댓국이라는 게 사실 아무리 고급져도 이게 돼지잖아요, 돼지. 근데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순댓국집보다도 훨씬 더 고급으로다가 이렇게 재료를 준비하고 그것도 냉동으로 안 하고 냉장, 그 얼리지 않은 냉장으로 하다 보니까 얼마나 부드럽겠어요. 좋은 재료로 만들고 또 분위기도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가지고 강남에서 10,000원에 파니까 또 그걸 먹고자 하는 수요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. 바로 옆에 그 유명 프랜차이즈 순댓국 브랜드에서 한 그릇에 5,500원에 팔고 있는데 거의 더블 가격이잖아요. 근데도 이 10,000원짜리 순댓국은 잘 돼요. 대형 프랜차이즈가 왔으니까 무조건 싸게 조지니까 무조건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신만의 전략으로 브랜딩을 했냐, 가격 책정을 했냐, 그 가격 책정을 한 그 값을 할 만큼 잘 구비를 했냐, 준비를 했냐, 이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손님이 있는 겁니다. 그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초보 창업자 분들일수록 무조건 경쟁자보다 더 싸고 가성비 있게 해야 돼, 내 마진 쥐어짜면서 손님들을 위해서 해야 돼, 막 이런 접근이 아니라 내가 파는 이 음식의 진짜 경쟁자가 누군지 파악을 하고요, 가성비가 아니라
그곳에 앉아서 먹고 있는 그 손님들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그 가심비에 집중하고 가격대를 짜고 브랜딩을 해서 내 마진 폭을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. 그거를 안 하고 무턱대고 그냥 장사를 시작하니까 맨날 죽어라고 노력해도 돈도 안 되고 이건 그냥 뭐 노가다를 하는 거고 남는 거 하나도 없고 그 남는 거 없는 가운데서도 또 살겠다고 또 더 마진 쥐어짜는 배달까지 막 해버리고 사람 못 쓰고 사람 쓰다가 더 안 남으니까 자기 몸 갈아 여가지고 완전 죽어라고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좀 이 어려운 시국이더라도 무조건 내 마진 쥐어짜서 내 몸 갈아 여서 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 장사 잘하시는 이 고수들의 이 장사하는 방식도 좀 알아보시고 벤치마킹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창필지기